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미국 LA 우리방송 서울특파원 정용주입니다. 우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박찬종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지금 12월에 들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무안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제가 어제 오전에 이 속보를 보고 가슴이 멍멍했어요. 그 181명 탑승객 가운데 승무원 2사람만 구조되고 179명이 한꺼번에 별세를 했다. 예, 그 개개인들의 그 사정을 보면 전부 한 가족이 모처럼 큰 마음을 먹고 가며 오며 야간 비행하는 그런 관광 코스예요. 예, 그러니까 큰 마음 먹고 이제 그런 관광 코스에 예약을 해 갔다가 이런 참배를 당했기 때문에 네,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 별세한 사람들의 뭐 말로 명복을 빈다 이래 봐야 그게 뭐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남아있는 유가족들이라도 어떻게든지 정신을 잘 수습하기를 바라고 저는 우리나라가 2020년 이후 지난 4년간 이제 국회로 따지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 지금 임기 시작한 지 이제 7개월이 된 요 시대 2020년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연말이니까 만 4년간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정치적 현실이 도대체 G7 국가에 등극해 있는 나라인가? 이게 G7 국가 등극해서 이게 몰락해버리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이런 두려움을 이제 갖는 그런 시점에 네,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예, 총성 없는 전쟁. 예, 그리고 전쟁은 총성 있는 정치라고 그랬어요. 예, 그 처음에는 그 말이 뭔지 오래전에 그걸 보고 그랬는데 최근에 와갖고 예를 들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거 예, 이것은 총성 있는 정치거든. 예, 그러니까 김일성 집단이 6.25 때 남침한 것도 총성 있는 정치거든. 예, 남한을 그냥 정치에 다 먹어버리려고 했던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 정치도 거기에 사실은 총성은 없지만은 전쟁이야. 그것은 이제 민주공화정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도 뭐 대통령을 직접 뽑고 국회를 직접 뽑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내부의 갈등이 있고 또 여야의 갈등이 있고 그 정도의 차이지 사실은 전쟁이거든. 전쟁. 예,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 안 심하냐. 그러니까 안 심한 나라로서 민주공화정을 운영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인구 5천만에 해당하는 나라 7나라. 예, 그러니까 미국, 일본, 이태리,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한국. 이게 유엔이 인정한 이게 3050 클럽이거든. 소득 3만 불 이상, 인구 5천만 이상, 그리고 민주공화정체. 예, 그런데 여기서 유독 한국만이 이게 정치에 있어서 전쟁 상황의 강도가 너무 심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도 탄핵당하고 뭐 야당 당수는 진작에 사법 처리 고리에 묶여 있고 이런 연말에 이게 무안공항 참사까지 일어났다. 이게 이거 어찌 해야 되느냐? 네, 이게 예, 좀 밝은 일로 내일 모레 2025년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연말에 이런 일이 겹쳤다. 예, 그래서 오랜 시간 좀 지난 일이지만은 제가 정치 현장에 있었고 예, 그 제 나름대로 뭐 영향력도 좀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정치 현실이 이게 공화국 출범 이후 87년
6.29 이후 체제, 육공화국에서 지금 최악의 현실에서 예, 이런 또 최악의 이게 일이 발생됐다. 예, 이게 나는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예, 그런 말 함부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늘이 우리를 버리고 있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그리고 예, 이 재미동포들께서도 많이 걱정을 하시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말 국내에 있는 사람은 송구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가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또 극복해야 되는지 우리 민족이 또 이런 큰일을 대할 때마다 지혜로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27일 날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그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습니다. 예. 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또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하고 있습니다. 1인 3역입니다. 현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그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헌법에 대통령이 유고 시에는 이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결의가 돼가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예, 헌법에 예, 이제 그 권한 대행이 국무총리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공석일 때는 순차로 번호가 매겨져 있죠. 장관들이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외무장관, 행정안전 이런 순서로 예,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된다. 그 예,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유고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은 대통령 권한 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 국무총리의 기준에 맞춰서 국회가 탄핵할 때는 예, 재적의원 과반수, 예, 그 300명 중에 151석 이상이면 되지만은 예, 대통령 탄핵 경우에는 3분의 2, 그러니까 200석 이상이 찬성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덕수 씨는 국무총리이지만은 네, 대통령 유고로 인해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느니까 예, 그건 대통령 직무를 행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건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네, 그런 의미에서 그를 탄핵할 때는 200석 이상의 의결 정족수가 필요한데 예, 이번에 3분의 그러니까 과반수 의석으로 민주당과 야당이 모여가지고 국민의힘당 의원은 한 사람이 그 참석했다고 그래요. 예, 참석했는데 뭐 찬성했는지 반대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무효라고 생각해. 헌법 위반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다. 예, 200석 이상이 아닌데 200석 미만으로 제적 과반수 이상으로 이게 국회의장이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헌법재판소 넘어가 있다. 네, 나는 국회 의결이 헌법 위반이고 무효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 일단 넘어갔으니까 헌법재판소가 가장 먼저 이게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부터 먼저 시급히 따져야 된다. 이걸 예, 네, 시급히 따져야 된다. 뭐 국회가 의장이 사회봉으로 방망이 두들겨 가지고 가결됐다고 하니까 자동으로 헌법재판소 가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빨리 이걸부터 결론을 내려야 돼. 국회 의결이 합헌이냐 비합헌이냐 예, 헌법에 합치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부터 먼저 결론을 내리고 그 예, 의견이 정당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 탄핵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될 것이다 이거요. 지금 이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탄핵해놓고 그 이제 다음 순서에 경제부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거든요. 예, 여기에 지금 위협을 가하고 있어. 그래서 국회에서 기왕에 통과된 법률안,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 또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 1차 권한대행이 있고 2차 지금 권한대행인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권한대행으로까지 내려가는 게거든. 예,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을 의결해가지고 정부에 보냈으니까 권한대행은 이를 임명하라. 그러니까 임명권이 있어요. 임명권이. 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대통령 권한 임명권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떤 논리를 폈는가 하니까 예. 이거를 공포를 안 한 게 아닙니다. 네. 공포를 안 한 게 아니고 일단 내가 공포를 보류하겠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교섭단체끼리 다시 인원해달라.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3명은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해요. 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하나씩 지명하고 예. 나머지 하나는 여야가 합의하도록 돼 있어. 네. 근데 이번에 그 합의가 없었거든. 이렇게 3자리 중에 2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해가 예. 국회 가결을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예. 이걸 다시 인원해라. 내가 공포를 보류하고 있는 상태야. 예. 그런데 이걸 헌법 위반이라고 해버렸다고. 네. 그러니까 첫째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 탄핵은 200석 이상이 필요한데 예. 150석 이상으로 의결한 그게 우선 첫째로 위헌이고 네. 둘째로 이게 탄핵 사유가 가령 그 의결이 헌법상 정당하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꼽은 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대통령이 국회에서 의결해가 보낸 그 사람을 임명 안 했다.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는 그거는 임명을 안 한 게 아니라고. 예. 원래 관행에 따라서 국회목 셋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는 여야, 하나 나머지 하나는 협의해서 넘어오는 것인데 그걸 안 했으니까 그 내가 기다리겠다. 그거 협의해 오라.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위헌이라고 한 거. 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2가지 이유.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의결 정족수를 200인 이하에서 결의했다는 것. 둘째로 그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꼽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거부한 일이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다. 예. 오늘 공조본에서 윤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지 대통령 초유의 영장 청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한 거, 체포영장. 예. 그러니까 그 출석하라 근데 안 했다 몇 번. 그러니까 붙들어다가 조사를 받게 하겠다. 그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48시간 유효합니다. 예. 그 48시간 안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지요. 네. 그 다음에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 구분돼야 되지요. 예. 체포영장 48시간 조사하기 위해서 불러가. 예. 48시간 넘어가면 그냥 귀가시켜야 되고, 예. 그리고 48시간 안에 조사를 해가 이거 교도소에 감금해야 되겠다고 하면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는데, 예. 이건 정확한 말대로 우리나라 처음에는 일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이 합동으로 이걸 꾸려가지고 윤 대통령 조사를 내란죄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예. 우선 수사 주체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대통령에 대해서 네.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없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하나가 있고 둘째로는 윤 대통령이 지금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받고 있다고. 예. 그러면 사실은 그걸 좀 기다려줘야 돼. 그걸. 예. 그러니까 기다려가 그것이 그 탄핵 사유와 지금 공수처가 이 문제 삼고 있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혐의 사실이 같아요. 내란죄거든. 예. 내란죄. 예. 공수처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예.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고 예.
탄핵당한 것도 12월 3일 계엄 선포가 내란이니까 예. 헌법에 위반된다. 이래가 야당이 탄핵 제안을 해가 탄핵 결의가 된 게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헌법재판소에 기소가 된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게 우선해야 된다. 같은 내란을 두고 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 안 되고 예. 이왕의 대통령은 어떤 의미로 보면 식물 상태가 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그 결론을 보고 그리고 미흡하든지 하면 그건 공소처나 아니면 그것도 수사기관 안에서 어느 기관이 조사해야 하는지는 지금 내부적으로 우선 결정을 해야 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소환하고 하는 것이 옳은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기관이 현지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참 의문이 듭니다. 곧 이제 또 하루 지나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요 상황을 좀 정리하시고 어떻게 보시는지 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전해주시죠. 태평양 건너 LA를 비롯해서 미주 각지에 우리 동포들이 200만이 넘다 그러지 아마. 네. 180만인가 200만이 넘는데 그분들은 오매불망자나 꽤나 조국 생각하고 조국의 소식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면 기뻐하시고 안 그러면 마음 아프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네. 그 지금 우리 조국 미주 동포들이 태평양 건너 바라다보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60 체제에서 최악의 정치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 정치권이 한 발씩 물러서 가지고 타협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돼야 되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 국민이 나설 수밖에 없지요. 국민이. 네. 그러니까 국민이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대통령 뽑았고 국민이 국회의원 다 뽑았잖아요. 예. 이들이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묻고 어떤 분들은 박찬종이 너 그냥 유튜브 방송만 하고 있으면 그만이냐. 길거리에 나서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서서 해결될 수 있으면 100번이나 나서겠는데 예. 지금 이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이게 뭐 멍멍하고 뭐 그런 어떤 분위기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예. 그러나 이번에 무한공항 참사 같은 거 이것이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신호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예. 그 새해에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하느냐. 여기에 우리 조국의 정치 현실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지가 거기에 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나라 정치를 많이 걱정하고 계신데 잘 되도록 많은 기원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의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미국 교포들이나 한국 국민들이나 우리나라를 걱정하는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 한 해 평안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또 새해 밝은 모습을 기대하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정행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